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중국산 모델 Y RWD 모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지금 배 타고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한국 부두에 이제 모델 Y RWD 모델들이 이제 우두둑하고 떨어질 건데 그에 맞춰서 보조금도 확정이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금 514만 원이 책정이 됐고 이제 지자체별로 좀 이제 받는 할인폭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4천만 원대 모델 Y가 현실화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모델 3 물론 롱레인지기는 하지만 5,999만 원에 샀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참 이게 테슬라는 시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좀 몸으로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자, 모델 Y RWD 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서 안 좋다, 뭐 후륜구동은 뭐 어쩌고, 뭐 이걸 살 바에는 모델 Y 롱레인지 중고를 사는 게 맞지 않냐,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SK렌터카 다이렉트에서도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델 Y RWD 중국산 모델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알림 신청, 이게 SK렌터카 다이렉트 메인 페이지 들어가면 배너가 바로 떠 있거든요. 출시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고 나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를 바로 계약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예상 가격은 지금 보조금까지 다 적용이 돼서 월 65만 5천 원, 48개월 기준으로 주행거리 10,000km, 보험은 이제 가족 한정으로 해서, 그리고 선수금은 30% 조건으로 요 가격을 이렇게 맞춰놨다라고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모델 Y 롱레인지 중고랑 이 RWD 신차랑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 모델 Y 롱레인지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부터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자, Y 롱레인지 지금 중고차 시세가 엔카 기준입니다. 21년식, 그러니까 2년 된 거 2에서 3만 킬로 탄 게 6,600에서 7천만 원이에요. 6,600에서 7천. 그러니까 지금 최소 2년 된 중고차를 기준으로 차이가 1,600에서 거의 뭐 2,000까지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또 뭐 7,400만 원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모델 Y 롱레인지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가격이 안 나와 있지만 계약을 안 받으니까, 계약을 받았을 때 마지막 가격이 8,300인가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그 시장 가격은 마지막 체결된 가격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지우기 전 마지막 가격, 그게 지금 시장가로 딱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중고차 값이 책정된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뭐 Y 롱레인지 타시는 제 주변에도 지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영상 나가고 나면 또 이제 욕 한 바가지 하는 또 전화가 올 게 뻔하지만, 진짜로 지금의 이 중고차 가격은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 Y RWD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5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모델 Y 롱레인지 2년 탄 중고는 6,5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둘 차이가 1,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RWD 신차를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속초를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Y RWD 두 대를 가지고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두 모델 다 판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속초를 찍고 다시 판교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와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배터리가 0%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델 Y RWD는 383km를 주행했습니다. 100%부터 0%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날 온도가 저녁 밤 늦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25도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에어컨을 두 대 모두 다 22도 오토로 맞추고 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작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는 110km 기준으로 오토파일럿 작동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95km를 주행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58km였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은 453km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 포인트여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중을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이 결과값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95 타고 58km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453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383km를 타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0km였으니까 그냥 383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차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 383 대 453이니까 딱 70km 차이. 70km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한 상태에서
한여름 밤에 고속 항속으로 GPS 기준 110km로 왕복을 했을 경우에 70km 차이가 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보시죠. 자,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보실 때 대부분 언론에는 복합 기준으로만 발표가 되는데요. 자동차 앞에 후드를 딱 열어보면은 안쪽에 상온일 때, 저온일 때 각각 도심을 달릴 때, 고속을 달릴 때, 그래서 복합은 얼마인지가 개별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상온에서 고속을 달렸기 때문에 상온 고속을 기준으로만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Y 롱레인지는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488km고요. 그리고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 고속 상온 주행 가는 거리가 332km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실질적으로 70km 차이가 나던 게 갑자기 150km로 2배 이상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실제 주행한 거랑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랑 오차율을 보게 됐을 때는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7%가 빠지는 수치고요.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개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개판인지는 모델 Y 롱레인지 앞에 후드를 열면은 있는 그 라벨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자, 모델 Y 롱레인지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 상온에서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488, 그런데 저온에서 한겨울에 영하 6.7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491. 저온에서 더 멀리 가는 전기차가 존재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런 것들은 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모델 Y RWD를 보실 때도 Y 롱레인지를 보실 때도 환경부에서 인증한, 국가에서 인증해준 주행 가는 거리만 놓고 차량을 비교하시게 되면은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모델인데 누구는 인증거리보다 한참 더 가고 누구는 인증거리보다 한참 못 가는 상황이니까요. 한쪽으로만 다 높았다라고 하면은 뭐 일관성이라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 고속 주행 가는 거리가 491km인데 속초TV 테스트를 보면 겨울철에 실제 주행을 했을 때 400을 대부분 못 타요. 한 번은 371km 탔고 한 번은 394km를 기록을 했습니다. 400을 채 못 타요. 그리고 무려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100km가 더 빠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가 완전 박살나가지고 절대 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모델 Y 롱레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상온이든 저온이든 인증 수치보다 한참 더 못 타요. 양쪽 모두에서 다 인증거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타시는 분들의 말씀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온 주행 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인증거리보다 더 멀리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상온에서 인증거리보다 더 가면 저온에서도 인증거리보다 더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테슬라의 인증 방법이나 뭐 테스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게,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더 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거랑은 반대로 RWD는 좀 정상적인 수치처럼 일단 보여지거든요. 이걸 보았을 때 RWD 모델이 상온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온에서도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가는데 그런 모습을 충분히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RWD 모델에 들어가 있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겨울철에는 취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작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 그 배터리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만나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겨울철에 전기차들이 가장 쥐약인 게 히터거든요. 물론 온도 자체가 확 낮아지면서 이제 배터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비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겨울철에 사용하는 히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트펌프, 배터리에 있는 열을 순환시켜가지고 히트펌프로 열을 올려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주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은 연비가 좋아지고, 그 장치가
없는 모델, 그냥 PTC 히터 전기로 그냥 무식하게 작동시켜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전기차들은 연비가 안 좋다라고들 알고 있고 네, 그게 그냥 논리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PTC 히터만 들어가 있고 네, 히트펌프가 없는 네, 벤츠의 EQ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한참 더 가는 건 물론이고 네, 겨울철에도 히터를 틀고 한 500km를 네, 타버리니까요. 이건 심지어 네, 속도도 120으로 테스트한 거야. 히터 23도, 실내 온도 23도 맞춰놓고 영하의 날씨에 한 22도 정도만 맞춰놓고 네, 110이나 100으로 항속 주행하면 600 탈 겁니다, 고속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LFP라서 겨울철에 뭐 완전 뭐 반토막이 될 것이다 라고 확답을 하기에는 좀 네, 무리가 있다. 그리고 RWD의 인증 주행 가는 거리 자체에도 네, 이제 다른 차들처럼 좀 이제 보수적으로 바뀐 걸 보면 네, 겨울철 인증 주행 가는 거리 310km보다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상온 기준으로는 뭐 네, 실질적으로 고속 기준으로 70km 정도 차이가 나고 뭐 저온 기준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Y 롱레인지가 뭐 380 정도 탔으니까요, 겨울에. 그러면 RWD는 뭐 한 300km 정도 탄다라고 쳤을 때 과연 이 300km라는 수치가 겨울철에 운행하기에 불편할 만한 수치냐 에 대한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항상 고속 주행 가는 거리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라는 게 고속을 운행할 때, 고속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말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행 가는 거리가 200, 300km 되는 차들도 요즘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 완속 충전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파트 지하에 있건 회사에 있건 단독주택에 있건 내가 완속 충전기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전기차들을 보실 텐데, 자, 그렇다라는 가정하에는 사실 내 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70이 더 많고 80이 더 많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령 고속 장거리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속초TV 끝나고 나서 모델 Y RWD 0%까지 완전히 빠져있는 애를 슈퍼차저 V3에다가 물려가지고 충전 테스트를 했거든요. 빵 프로에서 시작해가지고 80%가 될 때까지 정확히 얼마가 걸렸냐, 딱 3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빵 프로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뭐 한 1-2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충전을 하신다라는 가정하에는 사실 뭐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슈퍼차저 물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일 거고, 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만한 포인트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물론 이 외에도 또 이제 겨울철에는 충전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슈도 있어서 또 겨울철 되면 좀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LFP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 구매하는데 충분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뉴스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차이점으로 좀 부각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로백, 네, 제로백인데 롱레인지가 5.0 이거 LFP가 RWD 모델이 6.9. 자, 그런데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제로백 6.9로도 평상시에 안 다녀요. 그냥 평상시에 도로에서 신호 바뀌었을 때 0부터 100까지 가속하는 거를 아마 재보면 대부분 다 10초 이상 넘어가실 겁니다. 애초에 6.9를 쓰지 않을 뿐더러 전기차는 제로백보다도 중요한 게 토크거든요.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힘이 딸리는 차들은요, 제로백이 문제가 아니라 언덕길 같은 데서 사람들 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차가 막 꿀렁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냐, 승차감이 덕분에 안 좋아지냐,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지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전기차는 출력이 낮더라도 꿀렁거리거나 무슨 뭐 토크가 딸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출력이 낮은 차들과는 사실 네, 1대1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같은 부분은 충분하다. 물론 겨울철에 네, 전기차들도 후륜 구동은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무조건 스노우 타이어는 필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사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도 네, 4륜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철에 브레이크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스노우 타이어 껴야 되는 거는 매한가지라는 가정하에는 네, 뭐 그 또한 네, 뭐 엄청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 기사도 보면 이거 어디 기사야 이거? 뉴스 기사에서는 결국에는 그거를 지금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델 Y 롱레인지는 최대 511km를 주행한다. RWD는 최대 350km를 주행한다. 이것만 따지면 무슨 뭐 160km 차이가 나는 거야. 160km. 아무튼 그래서 요 뉴스 기사들 보시면 안 되고, 그 실질적으로 주행하시는 분들, 뭐 저도 실제 주행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 들어가면은 실제 주행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좀 복합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필드에서의 데이터들이 또 저 말고 또 그 울트라 TV, 또 이제 울트라 비니군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모델 Y 필드 테스트들을 또 많이 진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롱레인지가 다시 들어오면 물론 롱레인지도 이제 승차감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원래 팔렸던 Y 롱레인지보다 Y RWD가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또한 저는 뭐 Y 롱레인지를 중고로 1,500만 원 이상 더 주고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Y RWD를 4천만 원대 뭐 혹은 뭐 5천만 원에 그냥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왕 구매하시는 거 나는 좀 예약이 늦어가지고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 걱정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SK 렌터카 다이렉트에 미리 알림 신청 좀 해놓으시면 차 들어오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알람 딱 뜨니까 그때 계약하셔가지고 차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세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점이 있죠. 그리고 뭐 사고 났을 때는 뭐 보험 이력이나 뭐 이런 보험 할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고, 뭐 사고 처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월 렌탈료만 내고 타시면 되고, SK 렌터카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원이랑 전화해야 된다거나 무슨 뭐 누구 찾아와가지고 계약서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죠. 그냥 웹페이지에서 계약까지 끝입니다. 견적 확인하고 계약까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 카니발 타고 있는 것도 SK 렌터카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가 계약 직접 다 해보고 했는데 진짜 그냥 온라인으로 끝나거든요. 정말 편하니까 YRWD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SK 렌터카 다이렉트 통해서 출시 알림 신청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